안녕하세요. 바다와 어촌마을을 지키고 알리는 바다의 숫사 여러분, 해설 기법을 맡은 황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는요, 해설 기법에 대해서 연령별, 그리고 테마별, 그리고 해역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별 해설 기법에서는요, 미취학과 그리고 초등생, 청소년으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해설을 할 때 만나는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 각각의 대상별로 우리가 해설을 만날 때 어떤 특징이 있고 이 대상이, 그리고 우리는 어떤 해설 원칙을 가지고 만나야 될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미취학 대상 해설입니다. 미취학 대상, 일명 유치원이라고도 하죠. 이 유치원생들은요, 이렇게 혼자 놀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죠.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요,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갖고 오실 거라는 거, 혹시 여러분은 아직도 믿고 계시나요? 그걸 믿는 시기가 바로 이 유치원들이죠. 하지만 7살쯤 되면 뭔가 좀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비로소 비논리적이다 라는 걸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게 바로 7살쯤이죠. 이 대상을 해설을 할 때는요, 그래서 놀이, 또 상상, 감각에 초점을 맞춰서 해설을 해야 됩니다. 인형극이나 아니면 또 우리 전설 이야기가 각 마을에는 많이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잘 먹히는 대상이 바로 이 미취학 대상인 거죠. 그래서 집중력이 약한 이 친구들을 오랜 시간 동안 주의를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해설 원칙이 바로 인형극, 또 상상, 감각,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대상 해설은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 저학년인데요. 초등 저학년은 공룡이나 또 공상적인 파충류에 아주 깊게 빠져드는 시기죠.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분류해 보는 것을 중요한 흥미거리로 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공룡 이름 잘 외우시나요? 네, 우리가 어려워하는 공룡 이름을 척척 외워내는 친구들이 바로 초등 저학년이죠. 심지어는 육식 공룡이냐 아니면 또 초식 공룡이냐, 이렇게 분류도 엄청나게 잘하는 친구들이 바로 초등 저학년입니다. 그래서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우리가 해설을 할 때는 물고기를 어떤 범주로 구분을 해 본다거나 물고기의 이름을 한번 알게 해준다거나 하는 게 바로 초등 저학년과 연결해 볼 수 있는 해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다음은 고학년입니다. 고학년은 저학년보다 좀 더 복잡한 개념을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인류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죠. 인류라는 개념. 사람을 보다 복잡하고 상호작용하는 그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인식하는 시기가 바로 고학년입니다. 그래서 고학년을 대상으로 해설을 할 때는요, 인류를 위한 바다 환경 해설, 그러니까 우리만의 해설이 아니라, 우리만의 바다 환경이 아니라 지구촌 사회에서 바다 환경 해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설이 되겠습니다. 이 초등학생 대상에서 가장 큰 특징은요, 옳고 나쁜 것을 알면은 그걸 행동으로 실행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이나 어른들, 내가 옳다고 믿는 걸 실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름만 되면 에너지 전략 캠페인이 항상 벌어지죠. 그럴 때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바로 성인과 청소년인데요. 이걸 아주 착실히 지켜내는 친구들이 바로 초등학생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으로 우리가 해설을 할 때는요, 이 특징을 잘 살릴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바다에 가면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해서 교육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바로 이 초등학생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설을 할 때는요,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신체적인 관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학생은 몸으로 뭔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해설할 때 생각해야 되는 원칙인데요. 또 초등학생 대상으로 우리가 만날 때 개인보다는 단체를 좀 더 많이 만나죠. 단체를 만날 때는 다른 것보다는 통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과 답변, 이런 상호작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또 앉혀서 해설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해지죠. 무엇보다도 초등학생 한 명 한 명과 해설사의 유대관계 형성이 중요한 시기, 바로 이게 초등학생 대상으로 우리가 해설을 할 때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해설하는 내용이 좀 너무 어렵다, 복잡하다 라는 내용일 때는요, 반드시 비유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를 해서 해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대상인데요. 청소년 대상으로 해설하는 거 우리 해설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대상입니다. 이 청소년은 어른들의 능력에 이렇게 가까워지는 시기이죠. 그리고 아주 광범위한 사회적 상황을 적용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청소년입니다. 과거와 또 현재, 또 미래까지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청소년이기도 하죠. 이 청소년은요, 재미있어야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재미를 끌어내기 위해서 바로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신체적인 변화가 많은 시기가 바로 청소년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거칠고 또 가장 시끄럽고 또 가장 서투른 시기가 바로 이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청소년들은요, 뭔가 선택을 하고 또 결정을 할 때 자기의 의사보다도요, 친구 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 있잖아요. 어른들은 친구 따라 강남 잘 안 간다 라고 하면 청소년들은 100%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시기가 바로 이 청소년입니다. 이 대상을 우리가 해설을 할 때 해설 원칙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인격체라는 건데요. 청소년은 어른일까요? 아니면 아직은 덜 자란 아이일까요? 반면에 또 청소년들은 스스로를 어른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나는 아직 어린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어른들은 청소년이 아직은 어린이라고, 아직 덜 큰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이라고 생각하는 해설사와 나는 이제 어른이다 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만난 거죠.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청소년을 그래서 대상으로 해설을 할 때는 반드시 밑에 깔아야 되는 게 그들이 생각하는 어른으로서의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내가 준비한 해설의 메시지는 하나도 전달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들을 대상으로 해설을 할 때 강의식보다는 우리가 탐구와 발견을 통한 참여를 끌어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가상 고기잡이 또는 난파선 구조회의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닷물의 건강 상태 조사, 이런 것들도
하나의 원칙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대상으로 해설을 할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인격체가 가장 바닥에 깔려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테마 해설 기법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테마 해설 기법에서는 테마가 뭔지, 그리고 테마의 장점, 테마 해설을 할 때 점검해야 될 부분들을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란 무엇일까요? 네, 쉽게 얘기하면요, 이야기거리입니다. 이야기거리. 단순히 이야기거리만이 테마는 아니다. 거기에 어떠한 각도를 넣어야 됩니다. 각도, 관점,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시대적으로 뭔가 가치가 변한다 라고 하면 가치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게 바로 테마 해설이 되겠습니다. 이 테마의 장점은요, 뭔가 이해를 아주 분명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의 범위를 한정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해설의 내용을 통일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도 해설의 깊이를 아주 내면까지 깊게 해설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테마 해설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해설사 분들이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이렇게 해설 내용이 중구난방이에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나열성 해설 내용에서 탈피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테마 해설의 장점이 됩니다. 그러면 테마 선택을 해야 될 건데요. 테마 어떻게 선택을 할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해설을 하고 난 뒤에는 한 문장으로 진술이 가능한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인가 살펴봐야 되겠죠. 해설사한테 중요한 얘기가 해설을 듣는 대상들한테도 중요할 수 있다. 또는 아니면 전혀 반대로 그들은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장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가 한번 체킹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해설사의 관심만이 아니라 해설을 듣는 사람들의 관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테마가 테마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이 체킹하셔야 될 내용인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이 될 건데요. 해역별 해설 기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세 해역을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해안 해역입니다. 동해안 하면 떠오르는 어종, 고래, 대게, 훈계, 이런 게 제일 먼저 일반인들은 떠오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해설사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해안에서 해설을 할 때는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어류가 바로 대게, 훈계, 이런 거가 가장 우선순위에 올라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로 공감을 끌어내기도 아주 좋은 어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동해안에 뭔가 전통이나 특징 있는 것들을 연결시키면 좋은데요. 동해안에 떼배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배들이 있습니다. 그런 배들을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해설 내용을 연결하면 아주 동해안만의 독창적인 해설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동해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동해의 영등 풍신제나 아니면 속초의 살망 추건굿, 이런 것들을 해설 내용에 포함을 시켜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걸 알고 있으니 당연히 이거에 관련된 축제나 행사가 진행이 될 때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네, 서해안 해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 하면 떠오르는 것, 네, 바로 바지락, 꽃게, 대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상호작용하는 어종으로는
이 세 가지를 먼저 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사람들이 알만한 대표 어종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죠. 그리고 서해안만의 특징, 갯벌입니다. 갯벌.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로 속하는 게 바로 서해안의 갯벌이죠. 이 갯벌을 대표 어종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해설 내용에 연결을 시키면 다른 지역에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아주 독창적인 서해안만의 해설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서해안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옛날에 독살이라고 하는 돌담을 쌓아서 물고기를 잡던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옛날 전통 특징들을 또 해설 내용에 포함을 시키면 서해안에 아주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해설이 가능해지겠죠. 또 서해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해양 의례나 풍속들이 있을 건데요. 뭐 백고사라던가 아니면 뭐 시수배 띄우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서해안에서 해설을 함에 있어서 내용을 연결시킬 수 있는 아주 독창적인 문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남해안으로 한번 가볼게요. 남해안 하면 떠오르는 거, 뭐 멸치, 또 갈치, 또 그것보다 무엇보다 저는 해조류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런 해조류 같은 게 사람들한테는 남해안 하면 떠오르는 어종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해설사가 해설을 할 때 이러한 걸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기에 아주 좋다라는 겁니다. 남해안의 가장 큰 특징 하면 섬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다도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이런 어류하고 연결을 시키면 또 남해안의 차별적인 해설이 가능합니다. 또 남해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뭐 해양 의례나 풍속들을 살펴보면 또 이런 노래 같은 것도 있습니다. 멸치를 잡을 때 하는 소리 또는 해녀 노래 같은 거 그냥 들려주기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쉬운 대목을 같이 따라 불러보게 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남해안에서 해설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남해안의 특징들을 해설 컨텐츠로 연결을 시키시면 다른 해역하고는 다른 아주 재밌고 독창적인 해설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연령별과 또 테마별 그리고 해역별로 해설 기법을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해설을 하러 나갈 때마다 만나는 대상이 누군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해설을 기획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연결시켜서 해설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끝나면 뭐 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나만의 해설 시나리오를 만들어 봐야 되겠죠. 이거 만들어 보지 않으시면 오늘 강의는 무의미합니다. 꼭 여러분만의 또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과 연결시킨 해설 시나리오를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